네, 지금부터는 사회 분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갈등의 좀 해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좀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그러니까 엄밀히 좀 부르자면 여의정 협의체가 맞을 것 같아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어렵사리 출범한 그 협의체가 20일 만에 지금 활동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기겠다. 이 활동의 시작의 포부는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내와 같이 20일 만에, 그러니까 4번의 회의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는 일단 논의는 중단하지만 물밑 작업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네. 의료계 쪽의 반응을 보자면 대화의 물꼬 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갈등을 빚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요. 이미 2025년도 수능은 치러졌고 지금 그쵸? 수시 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네.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한다거나 아니면 예비 번호를 받는 학생들의 그 명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적어도 최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입장 굽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 이 대입에서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예.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는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하자고 밝혔지만 하지만 협의체 입장에서는 이 네. 부분은 이 정부 기관이죠. 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 정원 문제를 얘기하러 나왔는데 협의체에서는 정원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네. 입장을 서로 고수하면서 이제 평행선만 달리다가 4번의 회의 만에 결국 좀 폐지가 되는 수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 여당과 그 쟁점을 좁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의료계가 다 여기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축인 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의사협회가 최근에 내분 양상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좀 전환한 상황인데. 전공의 단체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요. 이런 그 복잡한 좀 그 불안정한 그 의료계 내부 상황도 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사실상 대표하는 기구가 맞느냐 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의료협회, 이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재구시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이면택 전 회장이 탄핵이 되게 되면서 공석 체제였는데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 13일 박형욱 연세대 의대 교수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네. 이 박 위원장 역시도 사실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 의대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고 또 최근 한동훈 대표가 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네. 어찌 보자면 이 대화의 물꼬가 더 단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 이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는데 더더욱 커졌는데 지금 이제 대한의사협회 지금 내부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봐야 이제 앞으로 이제 물꼬가 더 트일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내분을 거쳤죠. 이 이면택 전 회장이 어떤 개인의 구설로 인한 그런 예.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탄핵이 있었고요.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지만 네.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좀 강경파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 뽑힌 상태이고 사실 중요한 건 내년에 있을 선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이제 회장을 다시 뽑는 선거가 곧 치러지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그 후보 면면을 보면 사실상 여전히 정부와는 좀 척을 지고 있는 의대의 어떤 정원 문제에 있어서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좀 대화파로 꼽히는 인물들이라고 해도 예. 결국 지금 어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의대 의료 정원 문제를 먼저 정부 쪽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해줘야 한다. 이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 2025년도 부분에 한해서는 이미 지금 수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가 코앞이고 이때 어떤 정원에 대한 변경을 한다면 이미 시험을 본 학생들의 어떤 그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결국 나중에 대규모의 집단 소송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아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직 어떤 유연한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이 갈등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고 네.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깝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년도 의대 그 정원부터 좀 부딪히는 상황이고 접점을 못 찾고 있죠. 그리고
의사협회 이 새로운 집행부 더더욱 좀 강경파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논란, 정우성 씨를 둘러싼 이 논란. 정 씨가 이 영화제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더욱더 가열되고 있더군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청룡영화제에서요. 정우성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상자로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결국 좀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우성 씨도요. 일단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시상자로 나서면서 일단 정우성 씨가 출연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예. 사실 청룡영화제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최우수 작품상도 수상을 했는데 이 서울의 봄에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왔다라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보다 어찌 보자면은 영화 자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사생활이 논란이 되어서 본인이 더 주목받는 이 상황에 대한 미안함이나 송구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팬들에게 어떤 네.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속사를 통해서도 밝혔던 본인의 입장과 같이 본인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 양육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영화제라는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이 발언을 할 때 이제 카메라 앵글이 또 이제 동료 배우들을 비추었는데 이제 일부 배우가 이제 환호성을 보낸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또 주목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좀 논란이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불씨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두에 제가 이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정 씨가 이제 사과했을 때 동료 배우들이 이제 박수를 치거나 이제 환호하는 모습이 이제 여과 없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좀 비난 여론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룡 영화제에서도 이제 정우성 씨를 좀 응원하는 그런 그 문구를 올렸다가 한번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전 갑론을박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제 혼외자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차별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여론조사라던가 각종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꼭 결혼을 해서만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우성 씨의 이 사태로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정 형태 그리고 아이의 양육 형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우성 씨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워낙 뭐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정우성 씨가 뭐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논란이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난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굉장히 선명히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지면서 이제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예. 정우성 씨에 대한 비난 의견,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비난도 있는 것은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정우성 씨가 공인이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비난 역시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떤 혼인 외의자의 법적 지위라든가 양육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들이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을 이제 혼외자라고 보통 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혼외자로 부르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 호칭 논란도 좀 불거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민법에 이제 혼인 중인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그러니까 혼중자, 혼외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별적인 의미를 애초에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혼인 중의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혼인이 인정이 되고 있는 혼인 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난 자녀가 갖고 있는 당연한 법적 지위들이 있어요. 예.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일단
어머니의 경우에는 출산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점을 입증을 받는데 사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 아버지가 친부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하여 혼인 외의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해두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인데 이제 일부의 시각에서는 아이는 아이로 존재해야지 이것이 혼인 중의 자녀냐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예.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혼인 외의 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70% 정도 육박했다고 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법 개정 등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순화해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민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볼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혼인 외 그 출생 비율이 좀 늘고 있거든요. 통계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좀 유명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육을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좀 통계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을 이 혼인 외의 자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혼인 외의 자의 이 출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요. 전체의 4.7%, 전체 출생아의 4.7%가 혼인 외의 자였습니다. 물론 OECD 다른 국가들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낮다,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이전과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진 건 맞죠.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이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당연히 혼인 외의 자더라도 이제 친부의 인지 과정을 거치면 한쪽이 양육할 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양육비를 지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제 친부로부터 인지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인지 청구의 소등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 등을 거쳐야지 최종적으로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마저도 사실 주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면 받는 길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죠. 임주혜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